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요것만 시간의 박재영입니다. 오늘 12월 7일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저희가 온라인 특집 방송 2021 비대면 리서치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내년도 시장 전망과 함께 반도체 그리고 5G 업종 업종에 관한 이제 소개가 있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내년도 한 해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도 상승하고 있긴 한데 상승폭은 코스닥에 비해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오늘 뭐 바이오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반도체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르지만 내 종목은 안 오르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시장이냐,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올라가는 시장이냐, 여기에 대한 뭐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근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수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3포인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3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지수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260 종목 상승하고 있고요. 600 종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 종목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무려 10포인트가 오르고 있는데 1%가 넘게 오르고 있는데 500 종목이 채 안 되고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는 800 종목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없으면 소외되는 시장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급은 개인이 1조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를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한 2천억 정도 팔고 있네요. 1,9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4,300억, 투신에서 1,500억, 연기금에서 1,600억 이렇게 각각 팔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사고 있습니다. 750억 순매수 하면서요. 뭐 제약바이오를 좀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시총 상위 종목이 그러니까요. 개인과 기관은 소폭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수급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2월 7일 키워드로 삼은 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 보고서. 주말 동안 미국에서 나온 지표 중에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미국은 이 고용이 돼야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고 소비로 이제 돈을 쓰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달러 찍어내서 외국에 뿌리고 외국에 뿌린 달러가 물건으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미국은 그 제품들을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 제조업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에 공장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달러를 흡수한다. 이러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돈도 없고 미국이 달러를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이런 이야기까지 가도 되나 모르겠지만 미국과 뭐 가상의 A라는 나라 두 나라만 있다라고 보면 미국에서 달러를 생산을 해서 이 나라에 어떻게든 이전이 될 거 아닙니까? 달러를 뿌려주든 원조를 해두든 아니면 이 A라는 나라가 물건을 만들어서 달러를 주든 그렇게 해야 이 나라는 뭘 살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미국이 공장을 열심히 가동해서 이 A라는 국가에 흑자를 내서 A라는 국가가 달러를 하나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A라는 국가의 달러가 계속 없어진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원유도 못 사고 원자재도 못 사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제품도 사지 못하게 됩니다. 악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소비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이 소비로 이루어진 국가가
고용이 안 좋아서 소비를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용지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미국의 11월 신규 취업자 수는 24만 5천 명입니다. 이게 여기 밑에 표에 보시다시피 한때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500만 명이 취업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24만, 예상치는 47만이었어요. 46만 9천 명이었습니다. 예상치는. 근데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야, 이거 신규 취업자, 이게 고용이 안 되면 소비가 박살 날 텐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가처분 소득은 자꾸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수면으로 드러날 겁니다. 당연히 실업률은 6.7%로 전월 대비해서 한 0.2%포인트 정도 개선이 되긴 했어요. 10월 달이 6.9%였는데 6.7%로 낮아지긴 했지만 이게 왜 낮아졌냐?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모집단이 줄어든 거죠. 실업자 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부분에서 실업자 수가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둔화됐고, 특히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선세가 부진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확히 예상을 하고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들 건데 얼마나 줄어들까라는 게 이번 고용보고서의 핵심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임금으로 보면 임금은 좀 양호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라고 하죠. 고용자들이 이제 너희 예전보다 매출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너희가 사람 쓰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 나라에서 지원해 줄게. 이 급여보호 프로그램, 이 PPP가 정책 효과가 이제 종료가 돼요. 12월에 종료가 되고 이러면서 정책 효과가 많이 소진이 됐다라는 점에서 고용 둔화가 경기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실업률이 높아져도 정부에서 돈을 쏴주기 때문에 소비가 계속될 수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쏴주는 돈도 거의 끝나간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지표가 둔화되기 전까지는 서로 밀당을 했었는데, 지표가 둔화되고 난 다음에는 밀당을 그만할 가능성이 있다. 계속 밀고 당기다가는 밀어내다가는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조금씩 손을 내미는 그런 모양새죠. 양당 간의 코로나 영향에 고용이 타격을 받으면서 양당 간의 합의 가능성은 커지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의를 못하면 문제가 커지고요.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를 할 겁니다. 향후 이제 고용은 안 좋아진 게 확실해졌고 부양책의 합의 내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12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환율입니다. 금요일날 무서운 속도로 빠졌죠, 환율이. 그리고 원달러, 달러 인덱스도 금요일날 무서운 속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우리 시장의 업종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당사에서는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지선은 얼마 전까지 1125원이었는데 1125원을 허무하게 내줬죠. 1125원은 10년 동안의 평균 환율 구간대가 환율 구간 저점이 1125원이고, 그러면 평균이 깨졌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저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18년 4월 달에 1160원을 저점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1160원, 이때 한 요 정도였겠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늘색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거의 다 왔죠. 이 기술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1160원이다. 사실 기술적인 것들도 무시 못해요. 왜냐면 제가 기술적 분석이 오르냐 기본적 분석이 오르냐 이거는 사실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사실 후행적인 거고 뒤에 와서 그 다음에 멀티플을 몇 배를 두느냐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꼭 그걸 가지고 맹신할 수는 없다. 기술적 분석도 사실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들어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유연한 태도, 둘 다 중요하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시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펀더멘탈 상으로도 우리가 2017년 6월달 이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 실효 환율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원화의 값어치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 우리가 무역하는 국가들의 환율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꼭 미국만 거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안화라든지 이렇게 거래하는 국가들의 통화 가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원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구매력 이걸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데 실질 실효 환율이 1110원대가 저점이었다라고 합니다. 1110원대가 저점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111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봤을 때 1110원에 한 5% 더 하락한 가격대가 1160원인데 경기 개선 시기 지금은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뭐가 경기가 좋은 시기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GDP라는 이런 수출 이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가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제조업 PMI가 50을 넘어서고 55를 넘어서고 있어요. 50이 기준선인데 기준선을 넘어서고 있는 회복 구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복 구간에서 원화의 강세는 종종 나타났습니다. 특히 5%씩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는 일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실질 실효 환율 여기서 5% 떨어진 가격인 1160원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1180원대? 1180원대 거의 뭐 1, 20원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수직으로 하든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하락 속도를 멈추고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달러도 지금 9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90포인트에서는 이제 마디 가격대니까 마디 지수대니까 아마 매매 공방이 있을 거예요. 90포인트대를 그냥 한 방에 쑥 넘겨주진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1160원을 지지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원화 강세의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철강, 화학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올라왔는데 그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환율의 방향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원달러 환율이 어느 속도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가는지 이게 업종 정하는데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정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원달러 환율은 어디로 가는지 머리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지도를 그려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의 저점은 1160원 지지선이 1160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저희 당사 자료가 좀 나와서요 소개를 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화웨이에 대한 반사익입니다. 오늘 5G 강세였고 오늘 저희 5G 관련된 2021년 전망이 있었거든요. 오늘 특집 방송 다시 보기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와 5G 업황 상세히 알려드리니까요. 살펴보시고 미국이 또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해서 군 전력에 대한 재배치, 그 다음에 전략 무기에 대한 재배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상원 하원 모두 다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죠? 합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방수권법안이라고 하는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과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뭐 주둔 병력을 지금 철수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전략 무기를 배치해서 우리 F-35라든지 아니면 조기 경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다시 재배치한다거나 다른 데로 이제 옮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LGU 플러스가 지금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환율 보고서에 의해서 환율 보고서 가지고 지금 너희 환율 조작국이다 아니다 막 이러면서 압박을 하잖아요. 미국이 신흥국들 중국을 비롯한 한국이라든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서도 경제적 압박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파병된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자기네 본인들 미국의 의견을 이제 관철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화웨이는 더 고립무원에 빠지겠죠. 유럽이나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 국가들에게는 장비를 팔 수 없는 지경이 진짜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국가 전체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되겠지만 이걸 좀 국소적으로 보면 5G 화웨이는 이제 완전히 퇴출이네. 팔 수 있는데 해봐야 자기네 중국, 러시아 정도 팔 수 있겠죠. 러시아와 또 몇몇 이제 공산권 국가들 팔 수 있을 텐데 공산권 국가들이 그렇게 경제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느냐? 노키아가 될 수도 있고, 소니 에릭슨이 될 수도 있지만, 삼성 관련된 장비주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5G 장비주들이 꽤 강하던데, 이 뉴스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RFHIC 이런 것들도 함께 올라오던데,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이 5G 통신 장비에서는 화웨이만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에서만 보면 긍정적인 뉴스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오늘 최근 들어서 쏠림 현상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주가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르는, 상승 종목 수는 부족한, 이런 이유를 제가 액티브 ETF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올해 1월부터 3분기까지 글로벌 액티브 ETF에 유입된 자금이 515억 달러입니다. 액티브 ETF가 뭔데요? 라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액티브. 반대는 패시브죠. ETF라는 거는 뭐냐면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상장지수 펀드인데 지수를 똑같이 복제를 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ETF다. 이건 우리 다 알잖아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오르면 코덱스 200도 오르고 코스피 200이 떨어지면 코덱스 200도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액티브 펀드를 허용시켜주면서 너희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운용을 열심히 해서 지수보다 초과 수익을 내도 돼. 그러면 편입 비중을 지수보다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에 ABC라는 종목이 3대 3대 4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 ETF는 요걸 똑같이 복제를 해야 되는데 액티브 ETF는 아니다. 난 A가 더 잘 될 것 같아. 여기 5, B는 똑같을 것 같아. 3, C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2, 이렇게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액티브 ETF에서 가장 유명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크라는 이 ETF인데 여기는 지금 테슬라를 엄청 담아놨어요. 10% 이상 테슬라를 담아놨습니다. 보통 펀드에 50개씩 들어가 있는데 한 종목에 10% 이상 담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크는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펀드들이 돈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이런 아이들은 좋은 거에 몰빵. 그러면 그걸 많이 사고
다른 또 액티브 ETF가 생겼는데 야, 이 테슬라 계속 올라가던데 테슬라 사야겠지? 라고 하면서 또 이쪽에 몰빵. 한쪽에 막 쏠리는 거예요. 골고루 배분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순으로 골고루 배분해 주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출시가 됐습니다. 미래운영과 삼성운용이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어요. 수익률이 좋습니다. 물론 뭐 지수보다 좋다라는 거죠. 최근에 가는 종목들이 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뭐 종목들을 몇 개 잘 뽑아내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아크가 올 1년 동안 137% 올랐고요. QQQ, 우리가 지금 ETF 중에 가장 핫하잖아요. 미국의 나스닥에 투자하는 QQQ, 나스닥은 4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죠. 돈이 엄청 몰리고 여기에 몰리면 이들은 뭐 여러 개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거에만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일부 종목을 집중 편입하면서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액티브 펀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쏠림 현상은 계속될 거고요. 지금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으로 또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편식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분간은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 잘 가는 종목들을 내가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해서 뭐 차익 실현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액티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최근 10년 동안 패시브 시장이었거든요.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시장. 근데 시장은 돌고 돌아서 다시 유행이 패시브로 왔다. 그러면 나의 포트폴리오도 이제 뭐 그러니까 패시브하게 자산을 수동적으로 지수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액티브 펀드들, 뭐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펀드가 뭘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액티브 시장 변화까지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런 시장 변화에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마감 시장 통해서 오늘 월요일 시장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